자, 다음은 진도로 나가서 이제 편심 축하중을 이야기를 하겠는데, 편심 축하중은 지금 11.6장에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면상은 대칭이고 여기까지 아니면 힘드니까, 편심 축하중은 되게 어떤 경우에 지금 나오냐고 하면, 이 우리가 단면에 지금 도심에 걸려 있는 이런 축하중들은 이 전체가 눌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 지점에 걸리지 않고 이 옆쪽으로 좀 옮겨온 거예요. 이만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편심이 된 거죠. 옆으로 이동을 간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변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하중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단면 도심을 정확하게 지나게 되면 이 부분이 근데 그대로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눌렸을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서 옆쪽에 눌리게 되면 얘는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눌리게 되겠죠. 옆쪽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눌린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눌리겠죠. 그래서 가운데 내려오지 않고 바깥쪽에 누르게 되면, 그 이야기 뭐냐면 이 변형은 뭐냐면 누르는 변형하고 이렇게 회전시키는 변형이, 굽힘 변형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 더하기 굽힘 하중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을 지날 때는 중심 하중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균일한 응력 분포를 만든다. 이렇게 된 게 이렇게 그대로 쭉 내려오는 응력 분포만 있겠죠. 근데 만약에 도심을 지나지 않으면 편심 하중이 되고, 그때는 축 하중과 굽힘 모멘트가 같이 발생한다. 지금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신호등 같은 거죠. 이렇게 길에 신호등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무게가 달려 있으니까 여기가 W가 되니까 이 부분으로 가져오면 누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휘어지는 굽힘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던 4대 하중 중에서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이 종방향에서와 횡방향에서라고 하면, 종방향에서 나오는 이제 축하중하고 비틀림이 있었죠. 그죠? 횡방향에서는 전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굽힘이 있었는데, 축방향에는 수직응력이 나오고, 비틀림에서는 전단응력이 나왔고, 전단응력이 전단이 났고, 굽힘응력에 수직응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 수직응력하고 수직응력끼리 조합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조합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이러한 편심 축하중일 때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같은 수직응력이기 때문에 수직응력끼리의 조합은 그냥 이 단순한 합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합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신호등 문제는 이런 거 앞찾기 같은 거는 이제 바이스 이렇게 물려져 있을 때 이런 것을 꽉 누르게 되면 여기도 힘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질 거니까 늘어나면서 인장을 받으면서 이러한 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중하고 굽힘하중하고 같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이게 일자로 쭉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만큼 이렇게 쉬프트 돼서 이 옵셋된 부재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하중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부분에서는 이쪽은 남아있고 여기를 잘라냈으니까 X쪽 힘, Y쪽 힘, 모멘트 이렇게 걸리겠죠. 근데 여기 전체에서 Y방에 힘은 없으니까 이것은 0으로 돼서 없어지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힘하고 이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EF는 P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회전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기다 모멘트 기준점을 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거리가 D면 D 곱하기 P가 이렇게 돌아온 M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M은 PD가 되고 F는 P가 되겠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보고 싶은 이 단면에서, 관심 있는 이 단면에서는 지금 이 축하중하고 그리고 굽힘 모멘트가
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지금 우리는 작은 변이 변형 이런 걸 다루니까 중첩이 가능하다. 그럼 중첩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일단 축 하중에 대한 거는 이렇게만 작용을 할 거고, 굽힘 모멘트에 대한 거는 이쪽 편에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작용을 할 거다 이거죠. 이런 모양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양쪽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죠. 변형 자체가. 그럼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굽힘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하는 거니까. 원래. 그게 아니면 이제 이쪽 단면에서 자른 모멘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단면이니까 모멘트 이쪽. 그 다음에 이 반대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이렇게 작용 반작용일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쪽. 재료가 이쪽에 있을 때 왼쪽 편의 모멘트는 이쪽으로 걸릴 거다 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축하중은 잡아당기 인장이니까 이 면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일정한 값의 수직 응력이 나올 거예요. A분의 P만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센트릭 로딩. 여기서 이제 중심 응력이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중심을 나타내는 이제 응력이 만들어질 거고, 이거는 중심 하중에 의한 응력이 될 거고, 이렇게 된 모멘트라고 한 거는 위쪽이 눌리고 아래쪽이 잡아당겨지는 거니까 위쪽은 눌리고 아래쪽은 잡아당겨지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 크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i분의 my만큼. 그래서 굽힘에 대한 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단순하게 더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단순하게 더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만약에 이게 지금 이 값보다 이 값이 작으면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고 이건 플러스 값인데, 이 값이 훨씬 더 크면 이쪽이 인장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모양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쉬프트 옆쪽으로 미는 거니까 여기까지 밀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밀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훨씬 더 크고 이게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 남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다 플러스 값이 될 거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게 될 거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P가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만든 거는 어쨌든 이 응력하고 이 응력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면 돼요. 같은 방향이니까. 같은 쪽 방향이기 때문에. 동일 방향이니까. 그러면 산술적으로 더하면 돼요. 같은 수직 응력에서. 같은 수직 응력 또는 나중에 할 같은 전단 응력. 같은 전단 응력이라고 하면 각각. 그래서 시그마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시그마는 이렇게 A분의 P 빼기 I분의 MY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서 0이 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결국 응력이 0이 되는 부분이 중립면, 중립축이 되겠죠. 여기가 중립면이 될 거예요. 아니,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0인 데가 찾은 데가 이거였다고요. 이거는 i분의 my였기 때문에 yda가 0이 되는 게 여기 되는 게 중립면이었던 거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원래 중립면이라고, 이제 힘의 평형인 거죠. 위쪽 아래쪽에. 예. 그렇게 하면 이게 0이 되니까 이걸 0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때 y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my 나누기 i가 a분의 p가 되고, 여기서 말한 m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보면 여러분 p 곱하기 d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p 곱하기 d가 되는 거고, 그럼 따라서 y는 a분의 p가 지어지고 i의 d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p 때문에 생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y 값의 이 중립축의 위치가 그래서 이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길이를. 그래서 뭐 이걸 뭐 2라고 쓰든 간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탄성 범위 안에서 이게 소성이 되어버리면
소성이 돼 버리면 응력이 이렇게 일정 또는 이렇게 일정한 형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진 거 뭐냐면 변형률 때문에 응력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변형률하고 응력이 후계 법칙에 따라서 지금은 탄성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고 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변형이 응력으로도 똑같이 선형으로 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구간이 아니고 이 다른 구간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형태가 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일단 탄성 범위 안에서만 성립을 한다, 이 경우는.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11.4를 보면 지금 이렇게 생긴 체인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도 우리가 아는 그 체인이죠, 고리 체인. 그래서 직경이 0.5인치인 저탄소 강봉에서 이거를 고리 체인으로 이렇게 된 거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를 엮어 놓은 건데, 그래서 가운데다 하중을 160파운드를 줬다라고 하면 고리의 이 직선부에서의 이 인장 쪽의 최대, 압축 쪽의 최대 응력, 그리고 단면 도심하고 중립축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자, 이 경우는 지금 잡아당겼을 때 지금 여기에서의 지금 응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대상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밑에 여기 잘라야 되겠죠. 대상 영역이 되면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 여기를 잘랐고, 밑으로 보던 위에를 보던 관계없어요. 위에를 보더라도 위쪽을 볼 거면 위쪽이 이렇게 남아 있겠죠. 이게 아래쪽이면 이렇게 되고. 그럼 잘랐으니까 위로 힘, 옆으로 힘, 그 다음에 모멘트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잡아당긴 게 뭐냐면 여기서 이쪽을 눌러 가지고 160파운드를 준 거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거하고 마찬가지죠. 와서 주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힘하고 평행이고 가로로 돼 있는 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거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 이 힘과 모멘트만 남을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160파운드가 될 거고, 여기다 모멘트 기준점을 잡으면 이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서 만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0.65, 여기서 여기까지가 0.5니까 0.5고 여기는 절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25고 한중 직경이니까 이거 표시를 잘못했네. 이게 0.5가 아니고 책에 보니까 이게 이 고리, 이것만 고리로 만들어서 이게 0.5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0.65이고 0.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0.25였던 거니까 여기서는 0.4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는 0.65. 그러면 모멘트는 160에 0.65를 곱한 게 모멘트 값이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실제 재료는 이 부분만 봐도 되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이렇게 모멘트가 걸리겠죠. 그러면 이런 변형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상을 해보면 이쪽을 양쪽을 잡아갖고 훅 이렇게 잡아당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잡아당기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이거하고 같이 상상을 해서 맞춰보면 동일하겠죠. 그래서 축하중에 의한 거는 160파운드니까 여기 있는 단면적 4분의 파이 d제곱 실수하지 마시고 파이 제곱하면 814 psi. 그럼 여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게 되겠죠. 일정하게. 굽힌 모멘트는 m이 104이고 원이고 C가 되니까 원에서의 I 값은 4분의 파이 C의 4제곱. J가 크느냐 I가 더 크냐, 당연히 J가 더 크다고 했죠. 그래서 J는 2분의 파이 C의 4제곱. 그래서 이렇게 보면 I 값이 나오고, 그럼 시그마는 그 값을 대입을 해보면 지금 일단은 Y가 없는 채로, 그럼 시그마는 이런 형태의 기울기로 만들어질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여기가 지금 0이 될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봐서 구피만 봤을 때는 바깥쪽에 아우터일 때는 0.25,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0.25가 될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 값이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압축, 여기는 인장, 그러니까 여기는 늘어나고 여기는 줄어드는 쪽으로, 그 크기는 그러면 이 y 값이 0.25일 때 8475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하면 되니까 조금 전에 나와 있던 거는 이 상태에서 그러면 814였어요. 잡아당기는 쪽으로 814였으니까 814에다가 8475를 더한 값하고 이게 더한 값하고 814에다가 마이너스 814에다가 빼기 8475를 했는 게 이 바깥쪽이 되겠죠. 그죠? 바깥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한 값이 요 값일 거예요.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9290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0인데가 이 실제로 처음에 도심은 여기에 있는 거고, 요 부분이 0이 되는 위치가 이제 중립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립면 하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값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0을 놓고 보면 y 값이 0.024인치가 y로 보면 이 값이 양의 값이 나온 거죠. 그러면 y 값은, 이 값은 지금 이 굽힘이 이렇게 본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편으로 y 값을 구한 거예요. y 값이 양이 될 때 뭐냐면 음으로 나온 값. 그래서 보면 이 위치가 될 거라고. 이 위치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더 확실하죠. 이쪽 편인지 이쪽 편인지. 지금 이제 똑같았다가 늘어났으니까 위쪽으로 더 올라갔을 거라고. 이게 중심에서 이 위치가 된 거하고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러면 이 높이가 있고 이 높이만 남을 거니까 이쪽으로 온 거죠. 문제 11점, 똑같이 문제 11.5를 보면 주철고리의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허용력이 주철이라고 하는 거는 녹여서 부은 거예요. 녹여서 부어서 굳힌 건데, 이럴 경우에는 얘는 안에 기공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게 돼서 압축은 더 크고 인장에는 더 작은 데서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 그림으로 보면 인장 쪽은 이렇게, 압축 쪽은 이렇게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인장은 30MPa에서 파괴, 압축은 마이너스 120까지 괜찮다 라고 했을 때, 이 고리 여기다 줄 수 있는 압축 하중의 최대 값은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 단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게 그동안 쓰던 거하고 같은 모양이어서 많이 풀던 거하고 같은 모양이에요. 30, 40, 20, 90, 그 다음에 여기 10. 그래서 이때 y반은 38이에요. 실제 구해보면. 그래서 단면의 면적은 3000mm의 제곱이고 y반은 38, 제일 밑에서부터 i 값도 주어졌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구해왔던, 복습에서 구해왔던 그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요 단면인데, 그러고 났더니 여기 10만큼 떨어진 데서 힘을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만큼 떨어진 데다가 이렇게 힘을 준 거예요, 지금 압축을. 그러면 이 모양을 봐서는, 이런 모양을 봐서는 원래 도심은 여기인데, 원래 도심이 여기가 38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누르면 그대로 이렇게 눌릴 거예요. 근데 지금 밑에다가 이렇게 누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모양이. 밑에 쪽에 눌렀으니까. 그러니까 위쪽에는 인장이 걸리게 될 거고, 아래쪽에는 압축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힘의 작용선에서 우리가 이 도심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보면 힘의 작용선이 여기고 도심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 거리
D가 보면 28mm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P를 지금 이 위치로 보면, 이 위치로 보면 여기에 지금, 여기 하중 P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10인 거고, 이 위치가 도심이에요. 28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중을 가지고, 지금 이 하중만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여기에서 이 단면에서 이 도심으로 하중하고 모멘트가 옮겨가야지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도심으로 도심까지 옮겨지면 이 하중 P, 이 하중 안에는 지금 보면 아까 여기서 보듯이 누르는 것도 있고 구부림을 만드는 성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P하고 모멘트가 같이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두 개를 분리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중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모멘트에 대한 효과를 분리를 해야지만 각각에 대한 응력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분리를 하려면 이 점을 어딘가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이 도심의 위치에다 옮겨야지만 이 단면 전체가 비틀어짐이 없이 차곡차곡 이렇게 눌리겠죠. 이런 데가 있으면 이렇게 눌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옮기더라도 이렇게 눌리겠죠. 여기 위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눌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이 순수하게 축하중하고 순수하게 축하중과 굽힘을 나눌 수 있는 위치는 바로 도심이에요. 도심. 그래서 하중은 도심까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까지 옮겨져야지만 추가적으로 또 다른 모멘트가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거 말고 더 이상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도심이 있고 여기가 P가 있어요. 이게 도심이에요. 그럼 이거를 여기까지 옮기려고 하면 같은 거 놓고 요거 두 개가 이런 모멘트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여기 있던 요 하중 P는 이게 정렬까지 했던 거죠. 옮기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D만큼 옮기면 이 모멘트가 생길 거예요. PD만큼. 근데 지금 이거는 이 하중은 이 단면을 역시 휘게 하고 있어요. 이 하중은. 왜냐하면 도심에 누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또 도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모멘트는 주어져 있고,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지는 이 D'에 대한 또 모멘트 프라임이 또 존재하겠죠. 그러면 실제 모멘트는 더하기 이 모멘트 두 개 더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이 P하고 모멘트는 M 프라임 더하기 M. 결국 뭐냐면 P에다가 D 프라임 더하기 D.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옮긴 거하고 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도심의 하중이 존재했을 때는 이 하중은 더 이상 굽힘을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심까지 옮겨야 되고, 그래서 하중을 만약에 적용선상이 아닌 곳까지 가면 우력이 역시 또 발생을 하게 되니까 도심까지 옮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까지 옮기게 되면 모멘트는 하중 P에다가 28mm가 될 거고, 그러면 걸리는 응력은 당연히 A분의 P에 이 P 곱하기 28 곱하기 Y가 되겠죠. M이 이 값이니까. 그러니까 A는 3000이고 I 값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값이 이제 0이 되는 값인 거예요. 0이 되는 값.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이 0일 때가 여기가 이제 중립면이 되는 거고, 구하라고 한 거는 최대 인장 응력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인장 응력은 당연히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이 허용 응력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최대 인장과 최대 압축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양 보면 위쪽이 인장이고 아래쪽이 압축이라고 했으니까 인장에서는 상단부, 그래서 Y가 22mm 여기서부터 여기가 38이고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20에 2mm 그래서 22mm가 되고, 이때는 이 Y 값이 지금 이쪽으로 Y 방향이니까 Y가 22가 들어가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림으로 다시 봐야 돼요. 위에서 압축해서 누르고, 축하중은 압축해서 누르고, 위쪽은 인장은 양의 값, 압축은 누르고 위쪽 인장은 양의 값. 압축 얘는 항상 압축이 되는 거고, 이거하고 이쪽은 상단에서는 인장이니까 이것이 인장이 되고 이것이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인장으로 놓고 나면 이 값에다가 P를 곱한 것이
인장이 30메가파스칼보다 작아야 되니 이 인장 쪽으로 버틸 수 있는 하중은 79.7. 압축은 하단인데 마이너스 38이니까 넣고 나서 이 값이 결과적으로 부호를 떼고 나면 120보다 작아야 되니 압축에서의 하중은 76.965kN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허용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건지 라고 하면 이 값이 쓸 수 있는 최대 값이겠죠. 이거 넘어가면 여기서 이걸 쓰겠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미 파괴가 일어났을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좀 높이면 안 되는데 가능한 하중 실제로 이거 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76이 맞는 거죠. 아니면 이 76.9가 맞는 거고, 저는 이제 지우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압축 조건에서 쓸 수 있다. 압축 조건에서 그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과제는 연습 문제는 11.6번, 60번. 그래서 이 단면에서 하중 P가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위치에. 그렇게 했을 때 이 허용 가능한 응력이 10ks이다. 여기가 ks로 돼 있을 때 줄 수 있는 가장 최대 P 값은 얼마인가를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자율 과제예요. 지금 66번하고 67번은 좀 풀이가 좀 길어서 이 부분은 관심 있는 학생들은 풀고 나머지는 굳이 무리해서 풀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풀어보세요. 개념적으로는 여기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게 좀 더 구하거나 이게 지저분하게, 예를 들면 여기 있던 이 값들을 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직사각형이어서 좀 쉽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1장까지 다 이야기가 끝났고요. 그래서